여러분은 연쇄살인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현대사회의 어두운 뒷골목 혹은 영화 속 범죄자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쇄살인범은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왕자가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선조의 6번째 아들 순화군. 그는 매년 10명 이상을 살해하고도 왕자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했고 그가 머무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도망쳐 마을이 텅 빌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이 낱낱이 기록한 조선 최악의 연쇄살인마, 그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580년에 태어난 순화군 이보는 선조와 후궁순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선조가 직접 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나 내가 만약 말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의 성기는 극히 이상하여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잔인하였다.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하였다. 현대 범죄 심리학에서 연쇄살인범의 특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동물 학대입니다. 400년 전 조선의 기록이 현대과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순화군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였거나 극단적인 가학성 성격장애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13살의 순화군은 형 임회군과 함께 한경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병을 모집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술타령이나 하며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분노한 백성들이 일본군과 내통하여 두 왕자를 적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군조차 이들의 막장 행각을 듣고 혀를 차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자국민에게 버림받아 적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약 1년간의 포로 생활 후 풀려났는데 이 경험이 그의 잔혹한 성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황해도 신계군에 머물 때는 10대 중반의 나이에 주민들에게 트집을 잡아 하루에 여러 명씩 곤장을 때릴 정도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598년부터 순화군의 본격적인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1599년 3월에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것을 시작으로 그는 매년 10명 가까이를 살해하는 연쇄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그가 살해한 것이 해마다 10여 명이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괴물이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장담컨대 그 이유는 단 하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선조는 아들의 살인을 알면서도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은혜가 위리를 덮어야 한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인간 쓰레기였는지 같은 막장 왕자로 악명 높은 형 임회군조차도 동생의 행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순화군은 뻔뻔하게도 전남을 패기만 하지만 형님은 집과 전답까지 빼앗지 않습니까? 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1600년 7월 순화군은 결정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위인왕후의 장례 기간 중에 빈전엽 염악에서 궁녀를 강간한 것입니다. 유교사회에서 어머니의 관 앞에서 어머니를 모시던 궁녀를 강간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폐륜이었습니다. 선조는 크게 분노하며 비만기를 내렸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빈전의 곁 염악에서 어미의 궁녀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강간범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아들을 수원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원에서도 순화군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왕자임을 내세워 관아의 형구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수원 부사조차 순화군이 무서워 도망쳐버렸고 관리들이 모두 도망가자 행정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만행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나물 맛이 없다는 이유로 채소밭 담당 노비의 숙모를 직접 몽둥이로 20여 차례 두들겨 팼습니다. 쇠고기와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지기에 집을 불태웠습니다. 초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공을 40차례 구타했습니다. 어떤 여인과 남자는 잡혀와서 치아를 쇠뭉치로 때려 부수고 집게로 뽑히는 고문을 당한 뒤 죽었습니다. 결국 수원 주민들이 앞다투어 고을을 떠나 도망쳐서 마을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자라는 신분이 모든 범죄의 면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순화군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가택연금 시켰습니다. 그러나 순화군은 담을 허물고 나가 계속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록에는 거리를 드나들면서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죽였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두 여인을 죽여 조야가 진동하여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조는 아들을 감쌌습니다. 대신들이 처벌을 요청하면 오히려 신하들의 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임금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왕자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참아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은 무슨 죄인가. 순화군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를 사칭하며 소란을 피우는 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는 훈련도감 소속 포수와 무례배를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시켜 사람을 잡아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왕자가 아니라 도적대 두목이었습니다. 결국 선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순화군을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인이 된 후에도 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순화군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었으며 그의 부하들은 이 틈을 타 도적질을 해댔습니다. 다시 가택연금을 시키려 하자 순화군은 문 앞에 앉아 시위를 벌이고 공사 담당관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군이 죽을 때까지 살해한 피해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10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기록과 약 10년간의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수십 명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90여 명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유영철이 20명을 살해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400년 전 조선에서는 그 몇 배에 달하는 연쇄살인범이 왕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활개를 쳤던 것입니다. 1607년 순화군은 풍을 맞아 쓰러졌고 아버지 선조는 별다른 치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28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사관은 천벌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연쇄살인은 순화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연쇄살인 기록이 있습니다.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에는 사람의 쓸개를 빼먹는 연쇄살인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매독이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 사람의 쓸개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퍼졌고 이를 믿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인 청부를 했습니다. 실록에는 경중의 거린들이 4에서 5년 안에 쓸개를 원하는 자들에게 죄다 살해되어 한 명의 거린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린들이 다 없어지자 범인들은 평민과 어린아이에게까지 손을 뻗쳤고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짜기에 잇따라 있어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명종 1년인 1546년부터 선조 40년인 1607년까지 무려 6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선조는 비만기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쓸개를 빼낸다는 일은 천하고금에 듣지 못한 바이다. 짐승 같은 오랑캐들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런 풍속이 있겠는가? 왜 이런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을까요? 미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자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영조 10년인 1734년에는 노비 영만이 주인 김대례와 다른 노비 30여 명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모든 끔찍한 범죄를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단순히 옛날에도 연쇄살인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충격적인 것은 권력 앞에서 법이 무력화되는 현실입니다. 순화군은 수십 명을 죽이고도 왕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백성의 생명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했습니다. 사관의 한탄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울립니다. 하나의 왕자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참아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은 무슨 죄인가.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가 흔들리는 일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